존윅 시리즈는 수작의 반열에 오른 액션 영화입니다.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에 멋진 액션이 가미된 영화. 그러면서도 특유의 멋이 있기에 정신없이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는 매력적이었고 그 캐릭터와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욱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존윅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설명하려면 이 리뷰 시간을 다 써야 할지도 모르죠. 영화가 꼭 심오한 주제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대단한 설정과 세계관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특정한 연출만 극대화한 영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존윅이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계관, 어려운 이야기, 그럴듯한 설정들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길고 지루한 내레이션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터뜨리고 싸우고 죽이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했거든요. 게다가 존윅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설득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둠의 세계 최고의 암살자였던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그 세계를 떠났는데 5년 만에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한데 아내가 남겨준 개를 죽였으니 열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존윅은 열받을 대로 열받은 이 남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고 너네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존윅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액션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게다가 편집은 시원시원했고 액션 장면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죠. 그냥 다른 부분들 빼고 액션 장면만 빼놓고 봐도 볼만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를 추구한 액션 영화, 상업 영화가 지녀야 할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존윅이라는 캐릭터가 완성됩니다. 존윅은 기본적으로 과묵하고 조용한 남자, 그리고 생각보다 친절하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가 더 재밌어졌죠. 존윅 시리즈는 설명하지 않는 매력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존윅은 굳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영화의 배경도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리즈를 보는 사람들은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작품 존윅 3 파라벨룸은 그러한 전작들의 장점을 다소 아쉬운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이 전작들에 비해 확연히 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액션 장면들도 어떤 면에서는 전작만은 못하다고 생각하고 스토리는 전작에 비해 아주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매력과 흡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전작들에 미치지 못한 채 전작에는 없었던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들, 소모되는 캐릭터들, 반복적으로 배치된 액션 장면, 그리고 다소 과장된 일본인 캐릭터들로 인해 존윅 3 파라벨룸은 놀랍게도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존윅인데 존윅이 나오는데도 지루함을 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존윅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아쉬움을 보여준 작품 존윅 3 파라벨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누구든 존윅 3 파라벨룸을 보러 갈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액션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데 존윅 3 파라벨룸의 액션은 여전히 최상급입니다. 몇몇 액션 장면에서는 감탄이 나옵니다. 세 번이나 보는 존윅의 싸움인데도 감탄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하죠. 진열된 칼을 마구 던지면서 싸우는 존윅을 보고 있자면 보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액션이 전작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영화의 액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특히 존윅 3 파라벨룸의 액션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전작을 아득히 능가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맨몸 액션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이 눈에 보이고 배우들이 고생한 게 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윅 3 파라벨룸에서 나온 맨몸 액션과 격투 장면들은 과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영화보다도 잘 구성되어 있고 화려하고 길고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격투가 반복되다 보니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존윅 시리즈에서 높이 평가했던 것은 존윅이 보여주는 택티컬한 전투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존윅이 강하고 위험한 것은 단순히 존윅이 싸움을 잘하고 피지컬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 전술이 매우 탁월하며 매 순간 닥치는 위기를 아주 합리적인 전술적 움직임으로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윅이 지니고 있는 인간 이상의 격투술, 체력, 맷집, 사격 능력, 무기술 등은 존윅의 가장 큰 장점인 개인 전술을 받쳐주는 능력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존윅3 파라벨룸에서는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 대신 존윅을 무식하게 맨몸 전투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 덕분에 키아누 리브스는 얻어맞고 구르고 날아다니며 액션 장면을 연기해야만 했죠. 키아누 리브스가 보여준 맨몸 액션은 멋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존윅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존윅3 파라벨룸의 액션 장면들이 전작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스토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존윅 시리즈에서 스토리를 비판한다는 것이 넌센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 시리즈에서 플롯이라든지 이야기의 치밀한 구성 같은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저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존윅 시리즈에서는 관객이 존윅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화 존윅에서 관객들은 그가 왜 화가 났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작 개 한 마리 때문에? 아니죠.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 개가 보통 개였다고 해도 일단 이 무시무시한 남자의 개를 죽였으니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쉽고 존윅의 분노는 분명한 설득력을 지녔습니다. 존윅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 존윅3 파라벨룸에서는 그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초반의 흐름은 좋습니다. 전작에서 존윅은 파문을 당했죠. 이번 작품에서는 파문을 단 30분 정도 남기고 살기 위해 달아나는 존윅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존윅은 그야말로 무수한 암살자들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왜 살기 위한 방식으로 굳이 최고의회의 장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하나는 존윅이 살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영화는 그런 근심을 가지지 말라는 듯 쉬지 않고 액션을 보여줍니다. 초반의 액션은 아주 좋습니다. 총기를 조립하면서 싸우는 존윅, 칼을 던지며 싸우는 장면들 모두 이 영화가 B급 액션 영화 시리즈의 역사를 쓸 만한 작품이라는 걸 과시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액션 장면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정적에 잠이 밀려옵니다. 존윅이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관 이야기를 하고 표식을 보여주고 서약이 어쩌고 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존윅의 여정을 관객들은 억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소피아는 아주 훌륭한 캐릭터죠. 여성 존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액션을 보여주죠. 액션은 여전히 좋습니다. 훈련시킨 개들은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존윅은 하다 말 액션까지 보여줍니다. 이제는 동물 액션까지 통달했으니 다음에는 대체 뭘 할지 의문입니다. 액션은 대단해요. 문제는 이런 소피아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데리고 이야기 전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싸우고 또 싸운 다음에 대충 퇴장시키고 끝나는 거죠. 소피아의 도움으로 장로를 만난 존윅은 다시 콘티넨탈 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존윅의 손가락 절단뿐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망가져버린 것은 이 영화가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전작들은 그저 알기 쉬운 이야기에 세계관이 보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프롬 소프트웨어의 다크 소울 시리즈 같은 불친절한 스토리텔링이었죠. 세계관은 존재하지만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 세계관을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고 그 설명이 독이 되어 지루해진 겁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진 만큼 오류와 의아함도 동시에 생겨납니다. 저는 설정집을 읽는 것을 지루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정 소개를 하려면 아예 확실하게 소개를 하거나 이야기에 녹이려면 자연스럽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존윅을 죽이려는 것이 무엇인지, 존윅이 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했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존윅의 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존윅이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폭발시킬 분노가 없어요.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싸우는 고단함만 있을 뿐입니다. 관객이 피로해지는 이유죠.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는 존윅 특유의 매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존윅은 그야말로 암살자들의 슈퍼스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이들이 존윅을 두려워하죠. 영화를 보면서 존윅이라는 캐릭터에게 빠져드는 이유는 그가 멋지고 그를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가 대단하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 대단한 존윅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아무도 존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존윅에게 덤비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네 친구부터 이름 모를 암살자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암살자란 암살자들은 무슨 호구라도 만난 것처럼 주먹부터 휘두르고 봅니다. 존윅에게요. 이러니 존윅의 카리스마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특히 존윅이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은 이 영화 최악의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살려달라고 장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존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반지를 건네주며 목숨을 보존하는 존윅이라니 제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장로는 윈스턴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존윅은 살기 위해서 손가락도 자르고 윈스턴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윈스턴을 보니 마음을 싹 바꿉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존윅이 장로의 명을 거부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를 배신하고 의회의 명을 안 받으면 다시 파문이 되는 건데요. 아무리 존윅이 그 순간 윈스턴과 컨티넨탈 호텔을 배경으로 의회에 저항하려 했다 하더라도 손가락을 자른 그 결의를 뒤바꾸는 부분은 아쉬운 장면이에요. 마지막 윈스턴의 배신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스턴이 존윅을 쏠 때 그를 확실히 죽일 수 있는 머리를 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일부러 방탄복을 쏜 것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치 존윅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를 흘리기에 윈스턴은 존윅과 연극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존윅의 분노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영화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빡빡이 아니 제로입니다. 의회에서 준비한 암살자죠. 존윅의 대항마이자 최종 보스처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 역시 입을 열기 전까지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실력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바워리 킹을 베어버리는 모습에서는 엄청난 위압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캐릭터가 이 영화의 무게감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진들은 대체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후반부의 액션은 제로와 제로의 제자들과 전투를 치르느라 존윅 특유의 택티컬한 전투는 없어지고 그냥 무술 주고받는 단순하고 길고 지루한 액션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막유의를 보는 것 같은 장소에서 서로 목숨을 노리지 않는 싸움을 하는 쌍둥이들. 존윅의 팬이라서 어쩐지 존윅을 죽일 것 같지 않은 제로. 존윅은 무슨 팬미팅 하듯 결투를 벌입니다. 이 영화의 최종 보스는 제로였을 겁니다. 근데 그 제로를 코미디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으니 무슨 긴장감이 생기고 장엄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키아누 리브스가 일본 코미디언하고 한 맞추고 대련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볍고 유치했습니다. 목숨을 건 비장한 전투라는 압박감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금껏 본 존윅의 모든 액션 장면을 통틀어서 최악이라 말할 수 있는 격투 시퀀스였습니다. 일본도와 닌자, 어쌔신, 몸이 사라지는 인술, 거울과 같은 동양적인 아니 정확히는 와페니즘스러운 설정들에다 악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바이크 액션도 같은 선상에서 존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초반의 액션 장면과 후반의 액션 장면은 다른 감독이 찍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책으로 사람 죽이고 총 조립하고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하다 못해 동물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던 존윅이 후반에서는 온갖 폼 다 잡으며 검을 휘두르고 붕붕 날아다니며 권법을 쓰는 중국식 무협영화 주인공처럼 변모하는 겁니다. 폼 잡고 칼 휘두르고 자세 잡을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는 존윅을 기대한 것은 제 욕심이었을까요? 영화는 4편을 예고하면서 끝났습니다. 존윅이 화가 많이 났고 바워리 킹도 화가 났으니 최고 의회에게 복수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3편이 기대 이하라고 해서 4편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겠죠. 존윅 3 파라벨룸은
여전히 볼만한 재미있고 호쾌한 B급 액션 영화입니다. 일본 사무라이 액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영화는 여전히 수작의 반열에 있을 시리즈였을 겁니다. 저는 카론이 의외의 실력을 보여준 부분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콘티넨탈 호텔의 안내인이라면 그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죠. 또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부제처럼 4편에서 바우어리킹과 연합한 존윅이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건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라벨룸이라는 부제답게 9mm 탄환이 나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베레타에 들어가는 탄환이죠. 존윅3 파라벨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이 정도면 볼만한 액션 영화는 됩니다. 다만 존윅 시리즈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 점과 지루한 이야기 전개, 존윅의 카리스마 하락과 영화를 망친 빡빡이 닌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4편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원래의 존윅 시리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